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토픽을 보여드릴 건데요. 전자기파들의 종류와 이들과 원자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광학, 그리고 UV를 이용한 정성, 정량 분석입니다. 전자기파는 진동수 혹은 파장에 따라 분류합니다. 이때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고 반대로 파장이 길수록 그 에너지가 작습니다. 왼편에 파장이 가장 짧은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엑스레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라고 합니다. 특히 중간에 위치한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시광선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보라색, 바이올렛보다 에너지가 큰 영역에 위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 울트라를 붙여서 울트라 바이올렛, UV라고 하고 비슷하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적색, 레드보다 에너지가 낮은 영역은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 인프라를 붙여서 인프라레드, IR이라고 합니다. 전자기파는 그 종류별로 원자와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선 파장이 가장 긴 라디오파와 파장이 가장 짧은 감마선은 원자 핵과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이때 특히 라디오파가 일으키는 핵스핀 전이가 유명합니다. 연구실 혹은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NMR과 MRI의 기본 원리가 되거든요. 중간에 위치한 마이크로파부터 X선은 원자 핵이 아닌 전자와 상호작용합니다. 다만 가장 에너지가 큰 X선은 원자 깊숙이 들어가서 중심전자, 코어 일렉트론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다른 전자기파들은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원자 외곽에 최외곽전자, 밸런스 일렉트론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외곽전자와의 상호작용도 전자기파별로 그 종류가 다른데요. 셋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UV는 전자전이,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큰 IR은 진동전이, 그리고 셋 중 에너지가 가장 낮은 마이크로파는 회전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전자기파별로 원자와 서로 다른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자체에 대한 혹은 이를 이용한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분광학이라고 합니다. 오른편의 장비들이 이러한 분광학 연구로 개발된 전자기파별 대표적인 분광기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는 UV와 가시광선 파장대의 빛이 최각전자의 전자 전이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한 주로 정량 분석에 활용하는 분석 장비입니다. 다른 분광 장비들과 U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동영상에서 진행하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UV를 이용한 정성, 정량 분석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 분석은 그 이름 그대로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UV에서는 흡수하는 빛의 파장에 따른 색 변화를 통해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시료의 입사광을 조사하고 시료를 통과한 투과광을 입사광과 비교합니다. 위와 같이 투과광이 입사광과 전혀 차이가 없을 경우 투명하다고 합니다. 조사한 모든 파장대에서 흡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색이 있는 경우는 일부 파장대에서 흡수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위의 경우는 투과광에서 주황색 영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서로 보색관계인 빛은 합쳐질 경우 무채색의 백색광이 되지만 파란색의 보색인 주황색이 흡수되어 사라졌으므로 백색광이 될 수 없어 그대로 파란색이 보이는 겁니다. 즉, UV를 이용한 정성 분석은 시료의 색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실제 흡수된 파장대는 눈에 보이는 색의 보색 파장대입니다. 또 정성 분석에서 중요한 지표는 람다맥스라는 값입니다. 이는 스펙트럼상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피크인데요. UV 스펙트럼의 X축은 파장, 람다, Y축은 흡광도, 앱졸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픽인 람다맥스란 최대 흡광도를 가질 때의 파장이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람다맥스는 정성 분석에서 수치화하여 각 물질을 비교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값입니다. 오른편의 테이블은 대표적인 발색단들,
크로모포어들의 람다 맥스를 정리해 둔 것인데요. 이를 참고하여 어느 정도는 정성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량 분석은 그 이름 그대로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UV에서는 흡강도와 농도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수행합니다. 간단히 보자면 위의 그림에서 주황색을 재배한 파장대에서는 입사광과 투과광의 차이가 없으며 오른편으로 갈수록 주황색 빛의 흡수 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농도가 높을수록 빛을 많이 흡수하므로 빛을 흡수한 정도를 통해서 역으로 농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산을 위한 공식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단위와 용어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투과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과율은 간단히 투과광의 세기를 입사광의 세기로 나눈 값입니다. 이때 투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 가지 있는데요. 화학종의 종류와 농도, 그리고 빛의 통과 길이입니다. 투과율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chemical species, 화학종 같은 경우에는 시료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므로 우선 고정해 놓고 농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고정된 통과 길이를 가진 농도만 다른 5개의 시료를 살펴보면 농도가 C에서 5C로 갈수록 입사광의 색이 I0에 비해 투과광의 색이 I1부터 I5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투과율은 농도와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일상에서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통과 길이와의 관계입니다. 똑같은 통과 길이를 가진 셀, 그리고 똑같은 농도를 가진 셀 5개를 연달아 두어서 통과 길이가 길어진 것 같은 효과를 냈을 때 빛이 통과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과광의 세기가 I1부터 I5까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투과율은 통과 길이와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투과율과 농도, 통과 길이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비어-람베르트의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1, 2, 3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투과율은 통과 길이 L과 농도 C와 반비례합니다. 다만 관계식을 유도할 때는 반비례보다는 비례관계인 경우가 식이 간단해서 선호되므로 투과율의 음의 상응로그를 취해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단위는 absorbance, 흡광도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고요. 이때 새로 만들어진 흡광도 A는 투과율의 마이너스 음의 상응로그를 취했으므로 이제 통과 길이, 농도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비례상수 엡실론을 도입합니다. 이때 엡실론은 이제부터는 몰당 혹은 몰 흡광계수라는 화학종 고유의 값이 됩니다. 자, 이제 흡광도는 몰 흡광계수, 통과 길이, 농도와 비례한다는 등식, 비어-람베르트의 식이 완성되었는데요. 이러한 등식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농도와 흡광도에 대한 XY 축선상에서 엡실론과 통과 길이의 곱을 기울기로 하는 농도와 흡광도의 직선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비어-람베르트 식에서 몰 흡광계수와 통과 길이는 각각 시료의 종류, 사용하는 셀에 따라 고정되는 값이므로 흡광도와 농도가 가지는 선형의 관계는 좀 더 확실하게 되죠. 대개 흡광도는 측정되는 값이고 농도는 이에 따라 계산되는 값입니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정량 분석은 표준 용액 검량선을 이용한 미리 시료의 농도 결정인데요. 여기서 표준 용액이란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의미합니다.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UV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기형을 가지게 되는데요. 람다 맥스는 일정하고 농도에 따라서 흑광도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각 흑광도별로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플롯하고 직선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직선이 얻어지는데요. 이를 검량선, 캘리브레이션 혹은 스탠다드 커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이제 미지시료의 농도를 결정할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미지시료의 UV를 측정한 후에 측정해서 얻어진 흑광도 값을 검량선에 내삽하여 농도를 결정하면 이제 모든 분석이 완료됩니다. 이번 동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UV를 이용해서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표준 용액을 이용한 미지수의 농도 결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스탠다드 용액을 이용한 측정 후 검량선, 이후 언노운 샘플의 측정 및 검량선에 내삽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도움이 되는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